9월 25일. 옆팀 김 과장님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꽤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다.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웬만하면 신청하지 말라는 압박이 많았다고 한다. 여성 육아휴직뿐 아니라 남성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하는 나라도 많다던데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꼭 여성뿐만 아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에 거의 다 맞벌이를 하려 하는데 육아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어디 가능할까? 아직 미혼인 나로서도 남일 같지가 않다. September 25th. Manager Kim from another team seems to have had difficulties filing for parental leave as the company was not cooperative. Parental leave is guaranteed by law, but she was under pressure not to apply for leave. Other countries allow even men to take le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but in Korea you are advised against taking what you're entitled to. The issue of the glass ceiling has improved a lot recently, but there's still very little consideration for women who have to juggle family and work at the same time. It's not just women. We need to have a new workplace culture where people can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regardless of their gender. Most people prefer to be dual-income couples these days. How can a husband and wife work full-time if they're not sure about how they'll raise their children? I'm still single, but the issue isn't just someone else's business. 네, 여성 김대리의 영어일기 9월 25일의 일기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데 눈치가 많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장이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anager Kim from another team seems to have had difficulties filing for parental leave as the company was not cooperative. 네, 먼저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야 될 텐데요. 휴가는 보통 leav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L-E-A-V-E. 그래서 출산 휴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내는 휴가니까 maternal leav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머니에 해당하는 형용사 maternal을 써가지고 maternal leave라고 하면 출산 휴가가 되고요. 육아 휴가는 부모로서 내는 휴가니까 parent의 형용사형인 parental을 써가지고 parental lea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신청을 할 때는 보통 apply라고 해도 되지만 file for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file for parental leave라고 하면은 육아휴직을 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병가는 sick leave라고 하니까 file for sick leave라고 얘기하면 되죠. 병가라는 말이 나와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회사에 전화해서 저 오늘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영어로는 call in sick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만 봐서는 왜 이 세 단어가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는 뜻인지 아파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거의 정해진 표현으로 call in sick 이렇게 쓰니까 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문장에서 눈치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영어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서는 회사에서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 잘 해주려 하지 않았다 정도 의미로 협조적인이라는 뜻을 지닌 cooperative 앞에 not을 붙여서 not cooperative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동사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요. Parental leave is guaranteed by law. 일단 주어는 parental leave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guaranteed by law 이렇게 얘기했죠.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다라는 뜻으로 guarantee라는 동사를 썼고 법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는 주다라는 뜻을 지닌 grant를 써서 parental leave is granted by law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어 문장 한번 들어보시면요. Other countries allow even men to take le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but in Korea you are advised against taking what you're entitled to. 네, 어떻게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면 I was advised to 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omeone advised me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to 이하하라고 조언을 한 거니까 수동태 문장이 되면 I was advised to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면은 to를 부정을 해서
I was advised not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전치사 against를 써가지고 I was advised against 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gainst가 보통 반대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언을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조언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뜻이니까 advised against taking what you're entitled to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be entitled to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뭇을 누릴 자격을 지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그 to 다음에 어떤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제가 전에 들었던 예문은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Koreans are entitled to visa waiver program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to의 대상을 what이라는 대명사로 받고 있으니까 what you're entitled to 그러니까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권리나 혜택 같은 것을 what you're entitled to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you are advised against taking what you're entitled to 라고 하면은 엄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이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성차별 자체는 줄어들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glass ceiling이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그 표현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The issue of the glass ceiling has improved a lot recently. 네, 여성이 회사에서 동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glass ceil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쳐다볼 수만 있고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뭐 많이 알려진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한다라고 할 때 동사를 improve를 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 issue 여기서는 이제 the issue of glass ceiling인데 the issue has improved a lot 이렇게 그냥 improve를 수동형으로 쓰든 능동형으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 issue has been improved라고 하든지 아니면 the issue has improved라고 하든지 뭐 어떤 쪽으로 써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행하다라는 부분을 어떤 동사로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But there's still very little consideration for women who have to juggle family and work at the same time. 네, 이 단어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juggling의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juggle family and work 이렇게 얘기하면은 family와 work를 병행한다. 그러니까 집안일과 일을 병행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그 여성의 권리라든지 워킹맘의 고충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juggle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과 육아는 그냥 work와 family 이 정도로 쉽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생활하고 개인 생활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동사 부분을 역시 잘 들어보시면요. We need to have a new workplace culture where people can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regardless of their gender. 네, 일과 개인 생활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balance를 동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personal life가 개인 생활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직장 생활은 work life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life는 빼고 work and personal life,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balance를 동사로 써서 여러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모습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맞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맞벌이는 보통 Most people prefer to be dual income couples these days. 네, 이렇게 dual income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dual income couple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D-I-N-K, dink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dual income no kid의 약자죠. 그래서 dual income이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no kid, 애는 없는 그런 부부를 dink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모두 돈을 벌면서 아이는 없는 그런 부부를 dink라고 얘기했었는데 맞벌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dual income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미혼인 나로서도 남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I'm still single, but the issue isn't just someone else's business. 네, the issue isn't just someone else's business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개인적인 일을 personal business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business는 어떤 사업이나 말 그대로 비즈니스만을 뜻하지 않고
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은 someone else's busines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다라고 할 때 not someone else's business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육아휴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육아휴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휴가를 내다라고 할 때는 file for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모두 잘해야 하는 워킹맘의 고충 같은 걸 얘기할 때 잘 등장하는 juggle이라는 단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뭔가 이 여성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기 영어랑 우리말이랑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9월 25일. September 25th. 옆팀 김 과장님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꽤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다. Manager Kim from another team seems to have had difficulties filing for parental leave as the company was not cooperative.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웬만하면 신청하지 말라는 압박이 많았다고 한다. Parental leave is guaranteed by law, but she was under pressure not to apply for leave. 여성 육아휴직뿐 아니라 남성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하는 나라도 많다던데. Other countries allow even men to take le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But in Korea, you are advised against taking what you're entitled to. 직장에서의 성차별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The issue of the glass ceiling has improved a lot recently, but there's still very little consideration for women who have to juggle family and work at the same time. 꼭 여성뿐만 아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It's not just women. We need to have a new workplace culture where people can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regardless of their gender. 요즘 시대에 거의 다 맞벌이를 하려 하는데 육아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어디 가능할까? Most people prefer to be dual income couples these days. How can a husband and wife work full-time if they're not sure about how they'll raise their children? 아직 미혼인 나로서도 남일 같지가 않다. I'm still single, but the issue isn't just someone else's business.